안녕하세요. 웰레이징 지도사 과정 10강을 함께할 고효경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와 함께 이제 1강에서 10강까지 웰에이징, 젊게 사는 법을 함께 알려드릴 텐데요. 자, 젊게 사는 법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요? 자,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웰에이징은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노년기를 추구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럼 더 자세히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웰에이징의 필요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통해서 삶의 만족도를 올리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 향상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가 있는데요. 그 건강관리를 통해서 의료비 지출을 줄이게 되고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노년은요,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과 그리고 사회 전체에도 행복하고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현대사회에서 웰에이징 트렌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웰에이징 지도사 과정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지도사 과정이 앞으로 얼마나 전망이 있을지 한번 그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노년의 가치가 증대가 됩니다. 웰에이징은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주요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건강 관리와 행복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자, 운동, 여가 활동, 그리고 사회 참여 등 활동적인 노년 생활을 통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교육 프로그램, 기술 활용 교육 등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 지역사회의 건강한 관계 유지, 그리고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서 정신적 건강과 그리고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아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현대사회에서 웰에이징이 이렇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그럼 웰에이징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신체적 웰에이징, 정신적 웰에이징, 사회적 웰에이징, 환경적 웰에이징으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함께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웰에이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은 신체 건강을 증진시키고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체적 웰에이징과 정신적 웰에이징, 정신적 웰에이징은요, 긍정적 사고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여가 활동은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지 능력을 향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회적 웰에이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사회적 관계는 웰에이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교류는 사회적 안정감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적 웰에이징,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은 웰에이징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접근성이 좋고 편리한 시설, 그리고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은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자, 신체적 웰에이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건강한 신체 유지. 자,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신체 건강의 기반이 됩니다. 건강한 체중 유지와 그리고 근력 강화, 유연성을 향상하는 것을 통해서 활동적인 노년 생활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죠. 자,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나이가 들면서 저희가 신체 기능이 저하가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네, 꾸준한 운동과 건강 관리를 통해서 신체 기능 저하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노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신체적 건강은 활동적인 삶의 기반이 됩니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함으로써 여행, 취미 활동, 사회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기고 풍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겠죠. 자, 정신적 웰에이징. 이 신체적 웰에이징과 전신적 이 웰에이징이 밸런스, 균형이 잘 맞아 떨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그 웰에이징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자, 정신적 웰에이징에 대해서 한번 더 차분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은 정신적 웰에이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며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인지 능력 유지, 꾸준한 학습과 새로운 활동을 통해서 인지 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독서, 외국어 학습,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뇌를 활성화시키고 정신적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양한 사람들과의 사회적 교류는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 가족, 친구, 그리고 친목 모임 등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정신적 웰에이징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신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목표는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해야 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사회적 웰에이징, 바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사회적 활동을 참여하는 것인데요.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 친구,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관계는 사회적 웰에이징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소통과 활발한 사회 참여는 정신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데요. 자, 봉사활동, 동호회, 그리고 취미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은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제공해 줍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웰에이징을 위한 생활 습관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균형 잡힌 식단 매우 중요하겠죠. 자, 신선한 채소, 과일, 그리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주 2회에서 3회,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과 그리고 근력 운동을 병행을 하며 심폐기능과
근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충분한 수면. 하루에 한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신체 회복과 에너지 충전에 필수적입니다. 숙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명상, 요가, 그리고 취미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한번 관리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 친구, 친목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외출과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사회적 활동을 활발하게 유지하시면서 웰 에이징을 위한 생활 습관을 관리하시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는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균형 잡힌 식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겁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 비타민, 무기질 등 신체 기능 유지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이고 그리고 식사 습관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씹어먹는 습관을 통해 소화 기능을 향상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염분이나 지방 섭취를 줄이고 그리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섭취를 해주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가공식품은 줄이고요. 특히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위주로 우리가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규칙적인 운동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심혈관 건강 강화가 매우 중요한데요.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과 폐의 기능을 향상시켜주면서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근력과 지구력 증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을 하면서 근력과 지구력을 향상시키면 체력이 강화됩니다. 자, 운동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그리고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자, 체중 조절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운동으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돌핀을 분비를 해줘서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충분한 수면. 충분한 수면은 신체적이고 정신적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집중력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기억력을 감퇴시켜줍니다. 자, 개인마다 필요한 수면 시간은 모두 다르지만 대부분 성인은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숙면을 위해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어둡고 조용한 환경에 편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자, 침대는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를 해주시면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면증, 수면 무호흡증 등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스트레스 관리, 웰 에이징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명상과 요가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명상과 요가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집중력과 정신 건강을 향상시켜줍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 동료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연결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줄이고 행복감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즐거운 취미 활동은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여가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겠죠. 자, 좋아하는 취미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잊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속 휴식도 아주 좋습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산책, 등산, 캠핑 등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사회적 관계 유지. 자, 지속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유대감을 형성하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의 그리고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되는데요. 긍정적인 관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 지속적인 교육과 자기계발. 많이 배울수록 웰 에이징, 더 어려진다고 하죠. 진정한 동안의 비결은 바로 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기술이나 분야를 배우는 것은 뇌 기능을 유지하고 지적 활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배우는 과정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기여하는 데 매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취하는 경험은 자신감을 높이고 삶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웰에이징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자, 웰에이징은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맞춤형 의료 서비스. 개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서 그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예방적 건강관리, 질병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상담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질병을 초기에 발견해서 해소할 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을 초기에 발견해서 예방하는 것. 이 웰에이징을 위한 의료 서비스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기 건강검진. 자, 초기 진단입니다. 정기 건강검진은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건강을 유지를 할 수 있는데요. 이후에는 초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질병 악화를 예방하고 예후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방적 건강관리. 이 건강검진은요, 질병의 초기 질병과 그 예방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은 질병 예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금연과 절주를 실천해야겠죠. 자, 그리고 예방접종은 감염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권장되는 예방접종을 모두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맞춤형 의료 서비스. 개인의 유전 정보나 생활 습관, 그리고 질병 이력 등을 고려해서 개인에게 최적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개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질병 예방에 초점을 맞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유전체 분석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바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즘입니다. 자, 환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그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바로 환자 중심 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웰 에이징을 위해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웰 에이징을 위한 정부 정책. 자, 정부는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접근성이 뛰어난 보행로, 공원, 문화시설 등을 확충을 하고 교통체계 개선 및 안전시설 확보에도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서비스를 확대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의료, 요양, 주거, 사회활동 등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확대해서 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 노인들에게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를 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 고령 친화 도시 조성. 자, 보행환경 개선.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개선은 노인들의 이동성을 높여서 사회 참여를 증진시켜 주겠죠. 그리고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편의시설은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줍니다. 그리고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들의 활력과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해주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접근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 또 이 고령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노인 복지 서비스 확대. 노인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해야 합니다. 돌봄 서비스, 그리고 의료 지원,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문적인 케어를 통해서 노인의 자립성을 유지하고 사회 참여를 장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요. 자, 문화 프로그램, 여가 활동, 그리고 자원봉사 기회 등을 제공하면서 노년층의 사회 참여를 촉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의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노년층의 사회 참여를 장려하고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평생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자, 노년층의 흥미와 필요를 반영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면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지역사회 교육센터 확대, 이동 제한이 있는 노인을 위한
방문 교육 등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자, 교육 비용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교육 수강료 지원, 그리고 장학금 제도 운영 등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겠습니다. 노년층의 지속적인 학습을 장려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면서 교육 참여를 독려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웰에이징 문화 확산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자, 웰에이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웰에이징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면서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리고 건강관리, 경제적 지원, 사회적 활동 등 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이 돼야겠죠. 자, 가족과 지역사회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자, 가족은 웰에이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원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지역사회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지원은 웰에이징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해서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요. 자원봉사 활동은 노년층의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대 간 이해와 소통, 웰에이징에 또한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대 간 소통의 중요성. 웰에이징 사회에서는요, 이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은 필수입니다.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가진 세대 간의 소통은 사회적 통합과 공존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효과적인 소통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경청과 공감, 차이를 인정하고 또 존중하는 것, 그리고 긍정적 태도와 열린 마음을 갖는 것, 이 소통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또 중요한 요소들을 또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전문적인 의료진과 요양보호사를 통해서 노인의 건강 상태와 개별 요구사항에 맞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활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 프로그램을 지원해 줍니다. 신체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운동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노인을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가사 지원이나 그리고 간병 서비스 등을 제공해서 가족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 아주 좋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웰에이징 실천을 위해서 그럼 개인의 노력, 나의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자기 주도적 건강 관리, 개인의 건강 상태를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고 건강 목표를 설정을 해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웰에이징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는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다양한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사회적 연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 스스로 계속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건강 정보를 꾸준히 습득하고 자신에게 맞는 건강관리 방법을 찾아서 나에 맞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을 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야 하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관리를 전략을 수립하고 건강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웰 에이징이 아주 기본적이고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긍정적 마인드셋 유지. 자, 긍정적 사고는 웰 에이징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행복감, 희망 등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고 긍정 에너지를 확산시킵니다. 자, 어려움이나 실패를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고 도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자주 전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웰 에이징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지속적인 학습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평생학습은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주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켜줍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힘으로써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참여 활동을 증진하는 것 또한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서 노년층은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나누고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참여하는 것,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사회적 교류를 늘리고 새로운 취미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노년층은 자신에게 맞는 동아리를 찾아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삶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자, 친목 모임에 참여.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자, 노년층은 친목 모임을 통해서 외로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정치, 환경, 사회 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웰 에이징을 위한 미래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속 가능한 웰 에이징. 지속 가능한 웰 에이징 사회를 위한 정책, 그리고 사회적 인식 개선이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와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웰 에이징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노년층의 지속적인 학습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
활동을 장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면서 노년층의 지지를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웰에이징이 미래에 대해서 또 얼마나 중요하고 그 트렌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웰에이징 지도사 과정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다음 2강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